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시흥 창업센터 기술장인 네트워크 제조 스타트업의 양산, 패키징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 기구 금융부터 해서 그리고 IT까지 지금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인 패키징과 양산에 대한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말 그 기술 장애분들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이 노하우들 그리고 어떤 지식들이 저희 창업가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사실 많이 감사하다는 사실 얘기를 되게 많이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차인 양산과 패키징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모시기 힘든 저희 장애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플램의 프렌치블 사업본부의 부장님이신 최훈환 부장님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환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그 제조업 업체인 네오플램에서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최운환입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한번 패널로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벌써 이제 여러 번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이사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저희 창업가는 정말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면요. 한국시제품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백복현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복현입니다. 예, 저희는 그 한국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한국 시제품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제품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기존의 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실 건데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재단의 이름은 약간 깁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스마트 팩토리 코디네이터이시고 모노주크리 지도위원이신 신홍갑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홍갑 위원입니다. 저는 그 LS 전선에서 25년 근무하고 현재는 한일재단의 지도위원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컨설팅 회사를 또 겸해서 겸업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주제인 양산과 패키징에 대해서 좋으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양산과 이제 패키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데요. 일단 양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창업가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양산에 대해서 저희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이제 그것들이 괜찮다 싶으면 그다음에 양산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때는 되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제품 제작과 양산 시에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먼저 이게 처음부터는 이제 바로 저희 부장님께서 먼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많은 창업 기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실제 그 양산의 어떤 과정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이라고 하는 아주 큰 투자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시제품을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양산으로 이게 넘어가는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시제품은 뭐 목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3D 프린터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실제 물론 이제 저도 막 그런 경험이 있지만 보통 목업 같은 경우는 수량을 아무리 많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1개 또는 2개 정도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실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축이라든지 어떤 이제 웰드 자국 그리고 게이트 그리고 뭐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을 목업 단계에서는 그게 어떻게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예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형으로 제작해야만 나오는 그런 그 추후의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가 실제 양산 제품을 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또 후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건 굉장히 그 바람직한 프로세스이지만 실제 양산돼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형상일까를 미리 예상하고 많은 조언을 들으시는 게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약간 단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이 예비 창업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약간 아까 주셨던 그 얘기 중에서 뭐 웰드 자국이나 게이트 뭐 이런 게 좀 어떤 건지 약간 설명을 간단하게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우선 보통 저희들이 많은 재질들이 있지만 보통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어떤 뭐 소비자든 어떤 뭐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의 아주 깨끗한 그 외관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원료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두께가 뭐 일정 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얇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좀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 제품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홈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좀 쭈글쭈글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통 수축이라고 하고 뭐 게이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그 마지막 그 연결 부위인데 이제 그런 부위가 굉장히 이제 이게 소비자의 뭐 손에 직접 닿는 부분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제품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그 검토 및 조언을 들어서 그런 위치를 뭐 옮긴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두께 조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백 이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제품 제작하고 양산은 그게 굉장한 이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제품 제작의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테스트하고 내가 또 구현하고 하는 것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나의 그 개발자의 의도에 의해서 진행될 수가 있고요. 양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주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고객도 내가 한정적으로 했었던 고객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거나 그들이 사용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제품 제작과 양산에서는 범위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제품 제작의 목적과 또 양산의 목적이 또 달라요. 그 시제품 제작은 우리가 고객하고 시장에 맞는, 고객과 시장에 맞는 기능과 품질과 가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능과 그 다음에 품질, 가격이
위트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시제품 제작 단계이고, 양산은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균질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에 대한 균질함을 가져가야 되고, 가격에 대한 균질함을 가져가야 되고, 또 납기에 대한 균질함을 가져야 양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도록 시제품과 양산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 금형의 제작인의 부분이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판매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 관한 부분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내가 고객한테 반응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산 단계에 가면 제가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산에 있어서 다들 이제 부담을 굉장히 느끼지 않습니까?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만 이게 제품이 실제 사용하는 고객들, 내가 알지만 불특정 다수에 갔을 때 이때 이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적 문제들, 그 다음에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크레임,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부담들 때문에 양산이 쉽게 가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양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업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100이면 한 90개 정도는 실패를 합니다. 초기에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여력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양산 시에는 굉장히 좀 준비를 잘 하고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더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시제품을 만들고 그 양산 과정을 거치는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만큼 기술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재료에 대해서도 더 뭐 품질이 더 좋아진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왜 항상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나라는 거에 항상 의문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제품도 잘 만들어서 잘 돌아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금형을 전문가가 잘 만들어 줘가지고 양산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항상 그 양산 과정에서 문제들 뭐 다 예측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사실 거기에서 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지 약간 그 의문이 갈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걸 차지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시제품 제작을 제가 이제 경험 바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 스타트업들과 우리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기존 업체가 이 차이점을 저는 내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큰 문제예요. 스타트업 제품을 사가지고 오래 쓰지를 못해요, 첫째. 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제품들 치고 금형을 만든 외관이 피팅이 잘 돼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안 맞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구적인 부분들 외에 앱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첫째는 끝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는 내구성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시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 시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수만 번의 시험을 합니다. 예. 우리 뭐 삼성전자에서 뭐 핸드폰 뭐 폴더폰 100만 번 시험한다는 것처럼 시험을 하죠. 그 다음에 내구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떨어치기도 하고 뭐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스타트업의 문제점은 그냥 작동되네? 그러면은 양산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구성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견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대우에서 탱크주의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뢰성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품질이거든요. 이 수만 번의 시험과 그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본번이 깨지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 위원님. 아, 네네. 저는 이제 양산과 시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표준화의 차이입니다. 양산은 표준화가 된 거고 시제품은 비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산품은 생산성을 올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낭비를 줄이거나 또는 기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거에 전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제품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게 그 시제품의 그 큰 목적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양산은 관리도라는 측면에서 변동을 찾아서 이런 그 커먼 코즈와 스페셜 코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커먼 코즈고요. 뭐 고장이라든지 그런 특별히 일어나는 걸 이제 스페셜 코즈라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게 양산이라면 시제품 제작은 QFD라 아니면 FMEA라는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미리 찾아서, 근데 그 QFD의 가장 큰 포인트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찾는 게 QFD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능력을 파악하고, 세 번째가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우리의 만든 제품을 찾아가는 게 이제 QFD라는 그런 컨셉이 있고요. FMEA는 이제 그 페일러 모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많은 그런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게 이제 FMEA라는 기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양산은 기업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제품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게, 아마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게 리테일과 디테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제품 제작과 양산의 큰 한 4가지 정도 좀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